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얘기거리는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김대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세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라고 하고요. 주로 저작권법, 노사 관련한 문제, 채권, 채무관계, 가벼운 형사사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정말 잘 맞는 분이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작권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제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조회수를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허락 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이 저작권법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저작권 정책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있다고 해요. 뭐 누구는 이 정도 영상을 이만큼 썼는데 제재를 받았다, 또는 누구는 이렇게 썼는데 제재를 안 받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몇 초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영상은 써도 되는가? 라는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한번 이분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저작권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거에다가 다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 이 저작권이 발생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규정해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이제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은 저작물로 인정되지가 않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이제 그 본인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적, 음악, 사진, 영상, 공연, 사파,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된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한 어떤 사례에 의하면 서적이 따로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서적 안에 있는 사파는 또 별개의 저작권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사파가 한테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이 유튜브에는 수많은 영상이 하루에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 과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저작물로 전부 다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촬영의 카메라 구도나 저와 이제 뭐 거리, 대화 방식, 어떤 대본의 뭐 형태, 여기에 담긴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다를 거지 않겠어요? 모든 영상 콘텐츠에 독자적인 표현이나 사상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쾌변은 종합 저작물의 향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거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고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저작권법 위반 자체가 현행법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적게는 벌금, 뭐 징역, 뭐 이런 식의 어떤 형벌 유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항상 돈과 연결이 돼요. 손해배상의 문제 같은 것들도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실물, 상호나 간판, 아니면 서적, 그런 것들은 민사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 절차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딱지 붙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만약에 우리 PD님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작권 침해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침해당한 저작권이 무엇인가, 뭐 영상이면 영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특정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침해당한 사실관계를 적시를 하셔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이런 어떤 저작권법 침해 자체가 상대방한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인가를 같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정을 받으시든지 전문가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의 가치이다라는 것까지 가치 적시를 하셔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은 네. 조금 더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실제 뭐 물건, 동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 절차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타인의 저작물을 다는 아니고요. 진짜 요만큼만 가져와서 인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일부를 인용했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저작권법 침해로 인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판례 역시도 영어 회화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 판매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번역된 서적의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의 일부 이거를 가지고 인용한 사례 역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인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 비평, 뭐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저작권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어떤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라는 이런 문구들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판단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출처를 뭐 명확히 밝힌다든지 아니면은 원작자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네. 인용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참 정당한 범위라는 걸로 이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싸울 것 같네요. 예, 딱 봐도.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요. 이 유튜브에서 원본 저작물을 뭐 10초 이내로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시간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 여지가 분명히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몇 초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작권 뭐 위반 경고를 받은 사례 등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영상을 짧게 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만큼 많은 콘텐츠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네. 원작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짧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보면은 공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정당한 범위 아까 말씀드린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경우로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인용인가 아니면은 상업적 목적이 있는 네. 고의적인 도용인가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간만 가지고 1초든 2초든 짧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왔을 때 이 원저작물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출처 표기하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출처를 남기고 인용을 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요.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어떤 국내 저작권법상의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출처를 표시했으니까 괜찮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계시면은 언젠가 크게 이제 그렇군요. 문제가 될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아까 저작권과 이 돈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이 비영리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네.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네. 저작권법 침해는 영리적인 목적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쨌든 침해라는 점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영리 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는 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가 되는 셈입니다. 인용을 당한 저작물의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 생각에는 유튜브의 대다수의 네. 저작물들은 네. 그것이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네. 어쨌든 영리 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 저는 돈 벌 향후라도 네. 향후에라도 돈을 벌 목적이 없는 사람 저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이 저작권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네. 뭐 다른 법적인 문제 좀 설명해 주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속 영상 콘텐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런 어떤 영상 콘텐츠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권리를 생각해 보자면 네.
제 생각에는 초상권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상권이요? 네.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거는 자기 초상, 그러니까 얼굴이나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어떤 동영상,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크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인용돼서 이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형사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 유튜브 기능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유튜브에서 이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어떤 영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면요. 침해를 한 사람, 그 영상 업로드한 사람한테 이렇게 메일이 날라와요. 이런 게 있으니까 영상 이 부분 좀 처리 좀 해라 라고 오는데 그거를 일주일 안에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유튜브 내부 기능으로 그 부분을 오려낼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그 영상은 삭제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와서 영상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이런 메일을 받으시면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부분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김 변호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리고 도움도 되셨죠?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